안녕하세요. 토기스쿨 두 번째 시간에서는 BPS와 그리고 PER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PS를 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BPS가 무엇인가? BPS 우리가 흔히 PBR 거리는데 PBR 할 때 PBR을 알려면 BPS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PER를 알기 전에 EPS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PBR을 알기 전에 BPS에 대해서 간단하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PS라는 것은 한 주당 순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순자산. 그래서 book value라고 하거든요. book value per share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를 따서 BPS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순자산이라는 것은 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본 총액이라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본 총액이라고도 표현을 우리가 하고요. 뭐 자본 뭐 이런 거, 토탈 내가 가지고 있는 머니 이런 뜻이고, 또 어떻게 우리 표현을 할 수 있냐? 이때는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채도 있고 뭐 카드 할부도 있죠. 핸드폰 24개월 무이자 할부, 무이자 아니죠 요즘에. 24개월 할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행 주식수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발행 주식수 계속 지난 시간부터 나옵니다, 그죠? 발행 주식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발행 주식수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총 자본금, 처음에 회사를 세우는데 들어간 자본금 나누기 어떤 값일까요? 액면가.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행 주식수가 점점 변해요. 점점 변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셔서 그러면 BPS를 어떻게 구하냐? BPS라는 것은 토탈 요거 분해 발행 주식수 분해 순자산 자본이라고 하죠. 요렇게 간 값이 바로 뭐다? BPS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BPS란 BPS란 한 주당 순자산이라는 뜻이었고요. 이건 어떻게 구했냐라고 보면 발행 주식수 분해 발행 주식수 분해 자기 자본, 요렇게 구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요 PBR이라는 거예요. PBR은 왜 PBR이냐? Price Book Value Ratio. PR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비율이었습니다. 비율. 어떤 뜻일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PBR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까? PBR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표에 PBR, PER이 적게 나와 있는데 최소한 저게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투자하는데 적어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BR을 먼저 이제 살펴보면요, PBR을 구할 때는 한 주당 순자산 분의 주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PBR이 너무 높다 하면 주가가 그만큼 높다는 거지. 뭐 비슷하게 조금 PBR이 높다라고 하면 주가가 높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강에서 말씀드렸던 PER도 마찬가지잖아요. PER도 어떻게 됐었죠? EPS 분의 주가였어요. EPS 분의 주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PER도 높으면 주가가 높으면 PER도 높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게 바로 BPS죠. BPS. 똑같이 이 PR과 비슷하게 PBR도 이렇게 정의를 조금 내려주시면 쉽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배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PR은 뭐예요? PBR은 뭐예요? 그럼 PBR은 한 주당 한 주 순 자산분의 주가예요. PR은요? 그러면 뭐 순이익분의 주가입니다. 시가총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둘이서 관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PR과 PBR 사이의 관계까지만 오늘 알면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러한 식이 있어요. PBR은 PER 곱하기 ROE다. 이게 뭐야? 또 ROE는 또 뭐지? 무슨 우리 시험 치나? 우리 지금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ROE, ROA까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ROE랑 ROA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PER, PBR, ROE, ROA까지는 최소한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좀 알아야 되는 상식 아닌가? 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꼭 교양 삼아도 아니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알아둡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BR을 우리가 방금 했어요. 방금. 그죠? 방금 했는데 어떤 거지? 한 주당 순자산이에요. 한 주당 순자산 분의 주가라고 했습니다. 맞죠? 주가. 요거를 다시 적어볼게요. 다시 적어보면 이제 시가총액이랑 주가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잖아요. 시가총액, 얘를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그러면 한 주당이 아니라 토탈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총자산, 회사의 총자산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PER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PER은 뭐였죠?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라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거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지? 총자산 분의 순이익 이렇게 해주면 우리 오랜만에 수학 좀 해볼까요? 순이익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 총자산분의 시가총액이 되잖아요. 즉 PBR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똑같은 거 맞죠? 똑같은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잠시 살펴본다면 얘가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얘 자체가 PER이었잖아요. PER.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남은 요 친구가 요게 바로 ROE가 됩니다. ROE라는 친구가 되고요. 이거는 ROA와 ROE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저랑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ROE는 Return on Equity라는 뜻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표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다음번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PER 그리고 PBRE가 높다. 퍼가 너무 높아요, 저 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세요. 뭐 신풍제약 보세요. 퍼가 높다, PBR이 높다. 라고 둘 다 마찬가지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내가 벌어들이는 돈, 순이익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너무 높다라는 말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성장 동력이 좋은 회사, 그리고 돈을 지금도 많이 벌고 있지만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라고 혹시 책정이 된다면 이미 선반영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확인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진 회사 여러분들 항상 최고야, 내 거 최고야, 나 알아보고 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구매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가진 회사가 주가가 적절한지
그리고 혹시 선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호재가 그런 부분을 꼭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계속 휴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2021년 저는 지금 첫째 날 1월 1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1월 2일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동안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같이 투자해 주시고 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